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이 힘차게 고동치도록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야당이 선거에서 불리함을 느끼고 한 일로 보이면서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핵심은 지방 선거에서 자리를 서로 논아갖자는 것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장은 민주당 쪽에서 차지하고 경기지사는 안철수 정치연합 쪽에서 차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 공천 폐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핑계라고 보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를 내자니 그렇고 안 낼 수도 없는 안철수 의원 쪽의 고육 지책이 만든 일로 보여집니다.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환멸이 더 커질 것 같아서 걱정도 됩니다. 김황식 총리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으로 선출직에 도전을 하시는데 준비를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 제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김황식 전 총리께서 준비하시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제가 잘 읽어보고 정책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신탁 문제로 저는 말씀을 분명히 여러 번 드렸는데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말씀 여러분입니다. 그 법에 있는 대로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선거 2017년에 있고요. 저는 서울시장의 임기를 마칠 뿐입니다. 저도 왜 의견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당에서 그런 규칙을 정했다고 하니까 그런 규칙의 취지가 잘 반영되길 바라고요. 흔히들 뭐 당심, 민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심이 절반, 민심이 뭐 절반 이러는데 저는 민심하고 유리된 당심이라면 당심이란 건 있을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이 아직도 친이다, 친박이다 하는 언론에서 표현이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 당이 아직도 친이, 친박으로 갈라져 있다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저도 그런 보도를 보면 걱정은 하는 편이지만 그런 일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공정한 경선이 되고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경선이 되기를 바라고요. 당내 경선은 왜 하는 건가 생각을 해보면 당내 경선은 본선에 나가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것입니다. 오늘 봐서 경쟁력이 없는 후보가 내일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서울시민의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 당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제 스스로 이런 분야 경쟁력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질문 씨가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목표를 향해 도전을 해온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8 올림픽에 저희 선친께서 유치위원장이셨습니다. 그때 서울이 된다고 생각하신 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분이 얘기하기를 독일의 바덴바덴에서 IOC 총회가 열려서 아버님 모시고 갔는데 어느 분이 그럽니다. 오늘 IOC 총회 하면 서울표 2개 나올 거다. 한 표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IOC 위원, 또 한 표는 정신 나간 사람 2표 나올 거다. 이런 와중에 88 올림픽이 유치가 됐고요. 저희 아버님께서 열심히 하셨고 2000년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94년에 결정을 했는데 93년, 4년은 제가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제가 축구협회 회장이 돼서 FIFA 부회장에 출마할 때도 제가 FIFA 부회장에 당선된다고 생각하신 분 한 사람도 없었고요. 월드컵을 유치하자고 하니 심지어는 언론사의 체육부장들께서도 저희 개인의 정치적 곤경을 모면하기 위한 수작이다. 되지도 않은 이야기 이렇게 점심사에서 제 앞에서 이제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월드컵도 성공을
해서 그때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여름 한 달, 즐거운 한 달 보내신 것을 정말 보람으로 느낍니다. 저희 선친께서 설립하셨고 저도 그때 거기서 일을 했던 현대중공업도 선친께서 기반을 잘 닦아놓으신 덕분에 많이 발전을 하고요. 지금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저는 커다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흔히 세계화 시대라고 부릅니다. 세계화 시대라고 말은 하면서 또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가 중요한지 우리나라만큼 외교가 경시되는 나라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느냐? 첫 번째, 우리 모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바깥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바깥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거기 적응하면서 그것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